저는, 제가 어려웠다가 직장에서 경험한 거가 제 인생 원칙이 됐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기술들이나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위대한 발명품들은 다 모두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뭐든지 다 해보다가 나온 산물들이에요. 나도 누군가를 제대로 돕기 위해서 고민하고 전력을 다할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나도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더라.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정말 대단한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갖게 됐어요. 350명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설명하면서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이 어려운 투자 이론을 고객들에게 이해시키는 능력을 갖게 됐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강의를 다니고, 나처럼 똑같이 고민하는 PB들을 위해서 자산 관리해야 한다. 자산을 모아야 한다. 이 얘기를 입만 벌리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뛰어난 존재가 됐다. 이걸 저는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내가 내 몫을 다하기보다는 첫째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누군가를 제대로 돕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보자. 고민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 그 순간에 일단 내가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결과물도 세상의 위대한 발명품들처럼 또 저의 경험처럼 정말 대단한 그런 실력과 경험을 갖추게 된다. 그 힘이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도우려고 할 때 나오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저의 아침부터 저녁 일과 가운데서 물론 당연히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제대로 고객에게 서비스하자. 우리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 제대로. 그래서 괜히 수수료 더 받는 방법 자꾸 연구하지 말고, 모르게 수수료 받는 방법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서비스하고, 그래서 그 대가를 받자. 이렇게 계속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가 엄청 잘 됐다.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그 비전을 같이 하고 있고, 저는 그걸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원칙으로 이제 삼고, 그걸 따라서 열심을 이제 보이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금융회사, 그 다음에 이런 금융의 일을 하면서 이제 어려웠거나, 그 다음에 저한테 가장 뚜렷하게 남는 어떤 과정, 이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제 주식 브로커 시절, 그때를 많이 떠올리게 돼요.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 다른 금융회사 다니다가 증권회사에 대리 상태에서 경력직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브로커 일에 처음에는 해오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다녔던 회사가 기존 주식 브로커 출신들을 뽑지 않고, 왜냐하면 주식 브로커들은 자꾸 회전만 시킨다 그래서 제가 속했던 증권회사는 주식 회전을 좀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의식이 있는 데여서, 그래서 제가 경력직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사실 주식 브로커 초기에는 정말 그 일이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3시까지만 초긴장 상태로 매매하고 나면은 4시부터는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그런 그 공식적인 개인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좋았고, 그래서 거의 매일 6시부터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IT 버블 때이기도 해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한참 얼마 안 돼서는 주식 브로커 때, 그래서 그 새롬 기술이라고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주식을 18만 원에 사서 28만 원에 팔고, 이런 영웅적인 그런 행태 때문에 고객들과 막 저녁에 술자리도 같이 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 막 영웅심에 빠졌던 기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런 주가 하락이 이제 제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IT 버블 뭐 이런 그 시기에 코스닥의 기업들이 막 초상한가로 올라가던 시기는 짧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하락들이, 뭐 예를 들면 9.11이 터지면 한국이 그냥 폭락을 하는데 이건 예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손해를 입히다 보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물론 그분들은 착한 분들이고 좋은 분들이어서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저하고 같이 거래하던 금액이 다 떨어져서 나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잘해주려고 한 건 아는데 내가 좀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손실 입은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고 나가시지만, 주변에서도 브로커들을 보면 어떤 상태였냐면 몇 분 계좌를 갖고 1년씩 먹고 사는 그런 식의 모습이었고, 실제로 이렇게 정말 돈을
이렇게 벌게 해드리는 일들은 간간히 잘 없었던, 자꾸만 손해를 끼치는, 특별히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 좋은, 그러니까 관계가 좋았던 고객이 계신데 그분에게 이제 잘해드리려고 이제 주식을 싸게 사드리려고 조금만 내려오면 사겠다라고 이제 기다리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아침부터 확 올라서 미국장이 많이 올라서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확 올라서 시작하는 바람에 그동안 기다린 게 다 소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바로 사면 되는데 기다린 게 아쉬워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다음 날에는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내가 싸게 사려고 했던 게 오히려 이분한테 제대로 못 사주는 결과도 있고, 반대로 이분 좀 수익을 내주려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격 좀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했는데 뭐가 터지면서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고객들을 정말 더 힘들게 만들거나 손해를 입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정말 이게 괴롭고 이 직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쯤 이제 자금을 자꾸 바닥내서 나가는 분들도 많이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때 제가 실적이 좋아서 승진을 또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왜냐하면 고객들은 나를 통해서 돈을 잃고 나갔는데 나는 승진을 해서 실적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이게 정말 어려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식 브로커는 왜 그러냐면 주식의 회전, 사고 파는 거에서 수수료가 얼마 떨어지느냐로 직원은 평가를 받지 그 고객이 수익이 났느냐 이런 걸로 평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잘못되면은 고객은 돈을 다 잃었지만 이 사람은 부장이 될 수도 있고 시험장이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고객도 여러 명 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정말 저한테 어려움을 줬고, 그때쯤 같이 근무하던 회사 직원이 이제 고객 돈을 횡령해가지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고객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하다가 뭐 해가지고 살인 이렇게 해서 교도소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옆에서 일어나면서 사실 이 직업의 잘못된 이런 것보다는 제가 가진 그런 낭만, 그 사이에 제가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고객의 돈을 이렇게 쌓아주거나 키워주는 데는 너무 한계가 있어 보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그때 아마 매일같이 새벽까지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생각에는 좀 그런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제가 맨날 새벽에 들어가니까 그때 아마 속병을 얻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순간 어떤 때에 갑자기 이제 햇살 같은 일이 생겼는데, 게 뭐냐면 그 당시는 매일 아침에 증권사의 지점에 이게 데일리라 그래서 종이로 이제 한 10페이지짜리 각각 증권사가 아침에 발행한 그런 리포트들이 들어오는데, 그 리포트 데일리 중에서 현대데일리, 현대증권이죠. 지금 KB증권이 됐거든요. 현대증권 데일리에 미국 메릴린치라는 그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메릴린치라는 증권사 소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시리즈였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산관리라는 웨alth 매니지먼트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이 웨alth 매니지먼트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60세가 된 사람도 할 수 있고 또 주식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품을 하기 때문에 주식 브로커처럼 그렇게 막 회전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모델들을 보게 되면서 사실 그때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고객 돈을 안 까먹는 저런 거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그때 정말 이거 진짜 정말 신기하게 운 좋게 제가 다니던 회사가 보스턴 컨설팅에 컨설팅을 받아서 자산관리로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웰스 매니지먼트 어떤 그런 과정을 다 개설하고, 그 당시 미국의 살로몬 스미스 반이라는 유명한 회사에 자산관리 하던 사람을 한 명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자산관리 관련된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 교육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인데 그때부터 자산관리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산관리라는 게 주식 브로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에 회사가 고객 수와 그 다음에 고객의 맡긴 돈의 크기를 갖고 저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뭘로 평가했냐면 제가 받은 연봉의 3.5배를 벌어야 제 평가가 깎이지 않는 수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대치동에서 센터 지점장을 했는데, 대치동에 센터를 하나 운영하려면 임대료부터 해가지고 너무 비용이 높고 여러 비용을 다 생각하면 PB 한 명당 벌어야 되는 돈이 자기 연봉의 한 3.5배쯤 됐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을 많이 회전해야 제 몫을 채울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이 회전을 했는데, 자산관리로 돌아서고 나서 회사가 첫 번째 바꾼 게 뭐냐면 직원 평가를 고객 숫자로, 고객을 얼마나 늘렸느냐. 두 번째, 고객이 맡긴 돈이 얼만큼 커졌느냐. 이거는 거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많이 돌아다니거나 많이 만나서 많이 예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진짜 세상에 없던 기준인 거죠. 저희는 그걸 갖고 1년, 2년 평가를 받는 그 체계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 영화 중에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있어요. 아마 윌 스미스인가 이분이 나오는 거고, 이게 미국의 딘 위터라는 증권사에서 저가 지금 하는 이런 일을 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교육 중에 보고 눈물 뚝뚝 흘릴 정도였고, 저도 그 생활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미친 듯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당시는 적립식이란 말이 없었어요. 제가 외국계 PB한테 배운 교육에서 매달 펀드에다가 돈을 정기적으로 네가 50만 원씩 30만 원씩 넣으면 이게 분할 매수가 돼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걸 제가 교육받고 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이걸 적립식이라고 부르는 것도 나중에 불렀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러 다녔고, 그때 당시에 막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러 다닐 때 사람들이 다 물어보곤 했었거든요. 왜냐면 증권회사 직원이 왜 나와서 돌아다니냐, 무슨 왜 세일즈를 하고 다니냐 그랬는데, 저는 희한하게 그게 싫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외근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저한테 이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살먼 스미스 반에서 온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에셋 매니지먼트, 결국 자산 관리를 하고 싶으면 에셋 게더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주식 브로커는 자산이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큰 자산은 회전을 안 합니다. 100억을 맡긴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안 사고 팔아요. 누가 제일 많이 사고 파는 줄 아세요? 5천에서 1억 정도.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사고 팔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 브로커는 그 횟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때마다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주식 브로커는 30억, 40억밖에 안 갖고 있어요. 왜? 회전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매니지먼트 하려면 30억, 40억을 뭘 매니지먼트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게더링 모아와라 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있던 회사에서는 오전 11시가 됐는데 자리에 앉아있으면 지점장이 불러가지고 막 혼냅니다. 외근 안 나갔다고. 그렇게 했더니 제가 다니던 회사의 주식 브로커 300명 중에 반이 그만뒀어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보고 세일즈맨 하라는 거야? 왜 돌아다니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 속에서 차라리 이제 고객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좋다라고 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이 에셋 게더링을 기쁘게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주 매매 회전 돌리지 않으니까 고객에게 필요 없는데 사고 팔자고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만 팔아도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제가 자산 관리 시작했던 2004년도에 주식이 코스피가 500이었는데 2007년도에 2000포인트를 갔어요. 코스피가 4배가 된 거죠. 3년 되기 전에. 제 고객의 자산이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예전에는 500에서 2000을 갈 때 계속 사고 팔아도 수익을 내긴 하는데, 계속 사고 팔면 몇 배가 되는 게 안 나와요. 수익은 매번 내는데 배수로 성장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자산 관리를 하니까 팔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2000을 갔는데 막 60억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고객 자산이 진짜 너무,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모모 증권 자산 관리 이런 게 나왔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일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상품을 이제 팔거나 그러니까 고객에게 추천을 할 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만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ROA라고 그러는데, 제가 30억 갖고 3억을 벌려면 몇 회전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산이 작으면 수수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회전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300억이 있다면, 1000억이 있다면 그 1000억은 한 번도 회전하지 않고 0.5%만, 그중에 반만 거래를 해도 제 수수료는 다 나와요.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자산 관리는요, 큰 자산을 갖고 그 사람들의 자산들에 대해서 필요 없는 거래를 안 해도 되는, 하지만 제 실적은 너무 여유 있게 맞추는, 제가 사실은 3년 동안 죽어라고, 아까 그 양심의 가책과 그 괴로움을 갖고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냐고 지점 근처에 빌딩 타기. 그 다음에 사모님들 그 적금 만기되면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물레역 근처 파스타집에서 파스타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 만기 돌아오면 그거 저 주세요. ELS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3년 동안 했는데 250억밖에 못 모았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저의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줘서 하이퍼포머로 선정돼서 제가 해외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긴 했고요. 다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고객을 쫓아다니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10명에게 이 상품을 실적을 거두려면 다 팔아야 돼. 고객이 10명밖에 없으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필요하지 않은 상품인데 팔지 않으려면 필요한 사람에게만 팔려면 10명이 아니라 20명을 만나면 된다. 내 고객을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더 많이 만나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나는 실적을 채울 수 있고 필요한 사람한테만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를 갖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250억을 만들었는데 2007년도에 본사 근무를 마치고 영업부로 나가서 1년이 가기 전에 800억을 모았고요. 2년째 1,500억을 모았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그때 250억을 모을 때 350명의 고객을 관리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출근해서 인터넷 한번 못 들어가 봅니다. 계속 전화 오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상담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가 늘었다고 생각하냐면 근육이 생긴 것 같아요. 설명하고 포트폴리오 짜고 이런 것. 그래서 영업부에 갔더니 빨리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선순환이 오는데 1,500억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그중에 필요한 사람만 3분의 1만 거래를 해도 1년 중에 저의 1년 수수료를 마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점에서 캠페인 같은 게 걸려서 그달에 꼭 팔아야 되는 상품이 있어요. PB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마다 그 얘기를 듣고 파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맞춰서 파는 게 아니고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래야 건수를 채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산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제가 못 파는 대신 한 번 팔 때 지점 전체만큼 파는 거예요. 저 혼자. 자산이 크니까. 2개 지점 합친 만큼 팔아요. 한 번 실적이. 그러니까 매번 참여하지 않아도 지점장이 엄청나게 뭐라고 하지는 않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실적은 채워가니까.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회사는 뭘 파는지는 관심 없다. 수수료를 얼마 내는지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수수료만 채워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만 팔면서 수수료를 맞추려면 고객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면 된다라는 거였고, 제가 좀 얘기가 길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대한민국 대표 PB로 선정이 됐고, 제가 사실 그때 그 괴로움과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이제 그걸 벗어날 수 있던 기회가 주어진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건 뭐였냐면, 나는 직장이니까, 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저도 요즘도 이제 은행 PB분들 강의를 가면 은행 PB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정말 가끔씩 마음이 아픈데 왜 마음이 아프냐면, 상품이 나오면 전화를 하면은 자기 고객 20명, 30명이 전화를 하면 매번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대요. 아, 그래요? 내가 그럼 도와줄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그 사람들의 잔고가 너덜너덜하대. 너무 상품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자꾸 상품이 나올 때마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의 가책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저도 우리 PB들은 다 이제 공감하는 얘기예요. 가끔씩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그럴 걸 할 때 우리들도 직장인이니까 그럼 회사에서 쫓겨나나요? 우린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팔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활동량을 늘리면 돼요. 또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800억, 1,500억이 돼요. 몇 년 정말 죽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구조 자체가 필요한 것만 팔아도 필요한 사람한테만 권유를 해도 제 실적을 맞춰요. 제가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어떤 한계는 틀림없이 있고 어떤 상황은 틀림없이 있지만 거기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길이 있다라는 거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너무나 기쁜 시간을 보냈는데 결과가 또 그 뒤로 10년 이상 너무 즐거운 PB 생활 할 수 있도록, 자산 관리할 수 있도록, 해외 막 이런 여러 가지 혜택도 다 누리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얻은 걸 보면 제 인생에선 축복이고요. 그 축복이 사실 어디서 왔느냐? 고민과 괴로움에서 왔고, 다행히도 정말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네요.